자, 오늘 제18강 제목은 자주 토라지는 아이입니다. 자주 토라지는 아이들이 있죠. 조금만 일해도 삐죽거리며 자주 태도를 바꾸는 아이들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삐뚤어진 아이로 보이기 쉽죠. 아이들에게는 일단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인데, 자주 토라지는 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안정감이 없는 아동이다. 왜요? 자주 토라지는 아이들은 자기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주 감정이 변하거든요. 이래서 안정감 있는 아동이다 할 수 있고, 둘째는 감정의 변화가 심한 아동이다. 자주 토라지는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불안감과 연관성을 가는데,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마음이 자주 바뀌죠. 나는 안 바뀌고 싶은데 자꾸 바뀌게 되는데, 감정이 변하면 다시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죠. 셋째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주 토라지는 아동은 겉보기에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게 되지만 내면으로는 허약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면이 허약하기 때문에 자주 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들은 내면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피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 의견을 번복하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또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토라지는 아이가 왜 자주 토라질까요? 우리가 그 심리의 원인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긍정성 결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수동 공격성. 이거는 이제 원인이죠, 원인. 그죠? 부모 양육의 문제, 부모 양육의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자, 수동 공격, 부모 양육, 긍정성 결여, 이 세 가지가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먼저 이제 긍정성 결여라는 것은 일종의 경향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경향성. 어떤 경향성이냐면 세 가지. 일단 신뢰하지 않는 경향성이고, 두 번째 의심의 태도로 발전, 의심 태도 발전 경향. 세 번째로는 과신적 경향.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성 왜 없느냐, 긍정성 왜 낮아지느냐, 이것이 제일 1차적인 문제인데, 아동은 이제 신뢰의 결핍에 문제가 있다. 그거 보는 거. 신뢰 결핍은 의심을 산출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주 토라진다. 뭔가 안정감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잘 믿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다. 자주 토라지는 아동은 주변 사람들에 잘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에 대해서 긍정성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하지 않은 경향. 그러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낮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것이 긍정성이 결여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긍정성이 결여되는 원인의 두 번째는 의심의 태도로 발전되는 경향이다. 자주 토라지는 아동은 의심하는 경향이 발전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서 긍정성이 되는 의심하는 태도다. 흥미로운 것은 의심의 태도는 자기 스스로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요거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긍정의 내지가 낮아지면 사람이 의심의 경향이 또 증가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긍정성이 낮아지면 남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지요. 셋째로 과신적 경향은 이건 자기 방어적인 측면인데,
자주 토라지는 아동은 자신은 속으로는 대단한 존재다 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방어적인 거예요. 이 과신적이죠. 자기는 비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자기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를 굉장히 방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실은 속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왜? 속이 든든하고 대단한 사람은 그렇게 방어벽을 세게 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수긍할 줄도 알고 동의할 줄도 알고 수용할 줄도 아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방어가 강하다 하면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은 허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신적 경험 말고 수동 공격성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수동 공격성은 뭐냐면 겉으로는 공격하지 않는데 속에서는 공격하고 있다. 이게 수동 공격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토라지 나도 겉보기와는 달리 내면에서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공격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네. 수동 공격성은 뭐냐? 겉으로는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공격하고 있는 걸 요즘 말로 수동 공격성이라는데 이렇게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공격성에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공격성이 출발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는 것도 공격성이에요. 그러면 좀 더 나가면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또 힘으로 완력을 보이면서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것까지 한다면 그 공격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공격성이라는 모릅니다. 또 상대방 말에 부정하는 게 공격이라는 걸 몰라요. 수동 공격성이 문제다. 이 수동 공격성은 이제 자기애적 박탈감이 문제고, 박탈감. 그 다음에는 부정성에서 비롯되는 문제, 비정성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공격성 문제를 이제 잡는 거죠. 자기의 역설로 이해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애적 박탈감이 문제다. 뭐냐면 자주 토라지는 자기 내면에 자기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자기애적인 박탈감이 외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응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내 자기애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정당히 인정받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억울한 심리가 들거든요. 억울한 심리가 들면 상대방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측면이 되어지고 또 공격적인 측면이 들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작은 단점이라 지적을 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불쾌해서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수가 있죠.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둘째는 이제 수동 공격성에서 중요시인데 수동 공격성은 부정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아동이 부정성으로 채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공격성은 부정성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부정성이 높아져 보세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속에서 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긍정성이 많아 보세요. 아, 그런 것 같다고, 그럴 만하다고, 나도 그런 경험했다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긍정이나 동의하게 되는 수가 많지요. 이런 거에서 그래 부정성이 높아지만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는 문제도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셋째는 자기의 역설로 이해되는 문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자기의 반대적인 측면으로 나오게 된다. 자기는 자기 사랑인데 자,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 외부에서 나를 공격한다고 받아들이거나 나를 깎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반대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걸 자기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설은 자기가 부족해서
유발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상대방이 나에게 문제를 삼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기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허약한 사람은 자기가 많이 괴로움을 당하죠. 그것이 바로 남이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기가 허약해서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역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 양육의 문제의 원인이 있다. 부모 양육의 문제, 이게 가장 큰 것이지요, 사실은. 자, 부모 양육의 세 가지는 뭘 찾고 있느냐면 부모의 과도한 통제 방법. 과도한 통제 방법이 문제다. 통제 방법이 문제다. 요거 하나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하기, 인정의 결정적인 칭찬이죠. 하기보다는 뭐죠?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 지적과 야단치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의 높은 도덕적 기준. 부모의 높은 도덕적 기준이 기준이 왜 높은 도덕 기준이 왜 그럴까요? 이건 자꾸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부모의 과도한 통제 방법이라는 것은 아이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수동화를 시키는 측면이 있죠. 이것이 이제 과도한 통제 방법이 아이로 하여금 긍정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한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둘째는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이 많다. 자, 부모는 자주 토라지는 아동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측면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자주 토라지는 아동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청년과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청년이 마음이 긍정성이랄까 건강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자는 청년이 다를 것입니다. 아동이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학습한 것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려면 좌절이 그만큼 이르지 못할 때 좌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부정화되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담치를 대응해서는 왜 토라지는가 원인을 발견해서 수동 공격성을 해소하는 거고, 그 다음 부정성의 해소를 통해 긍정성을 증가시키는 문제, 그리고 양육 방법 개선을 통해서 자기 사랑, 자기를 증가시키는 문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